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정시 모집 대입 설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3부의 내용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시 모집 대입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시 모집 지원 전략 및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 예시적으로 이제 한번 몇몇 학들 보시겠는데요. 대학마다 원서 접수의 시작과 마감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정시 모집 기간은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 중에 최소 각 대학이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접수는 이제 접수를 하는 마지막 날 이제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이 마지막 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원서 접수하는 마지막 날짜에 이제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언제 마감이 되는지, 어느 대학은 언제 마감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내가 그 대학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1월 6일이 마감인 줄 알았더니 그 대학은 1월 5일 날 원서 접수가 이미 마감되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마감인 줄 알았는데 저녁 5시가 마감이었다. 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하는 날짜와 시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은 이제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요. 각 해당 대학별로 따로따로 들어가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지 않고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각 대학에 이제 그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그 대학 어디가 TV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미리미리 원서 접수 시스템에 대한 그 이제 정보 입력 같은 것들을 다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이제 그 원서 대금 결제 정도만 마지막 부분에 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대학 어디가 TV의 2024학년도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유의사항 및 이용 방법 안내 영상을 좀 필수적으로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온라인 상담을 하는 이용 방법도 안내가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이제 학부모님,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화를 통한 상담이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00-1615 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뭐 그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평일 시간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용 시간을 잘 지켜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무료로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와 이제 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화 상담을 안내를 먼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개인적인 비용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좀 대입 정보를 더 정확하게 충분히 필요한 만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고속 성장 분석기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본인 점수를 입력하면 그 점수에 기반해서 이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많은 수험생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정도를 뭐 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속 성장 분석기 프로그램에 이렇게 성적을 입력하고 본인의 성적을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요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진한 녹색 같은 경우는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노란 뭐 이렇게 약간 민트 색깔 같은 경우는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있는데 짙은 녹색만큼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 노란색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붉은색은 조금 소신 지원, 합격하기가 조금 확률이 높지 않은 지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요.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대로 이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요 객관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서 이제 좀 결과가 예상되는 것처럼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합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합격하는 경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조차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시고 이제 신뢰하셔서 본인의 선택과 또 추가적인 상담이라든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그 결정으로 이제 대학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속 성장 분석기라는 프로그램 외에 이제 또 입시 상담 프로그램들을 여러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또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UA라는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입시 결과, 이제 예상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학 수준을 가볼 수 있고 그 해당되는 대학의 합격 확률이 요런 과는 이렇고 저런 과는 이렇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가장 많은 학생들이 또 활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서울교육청이 또 워낙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설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모의 지원 예측 결과를 너무 절대적인 결과로 확신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지원은 실제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의 지원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좋은 학생들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이제 A라는 대학 A 학과에 많이 지원하기로 이렇게 좀 모의 지원 결과로는 보여지지만 그 결과에 따른 학생들이 대부분은 다 좀 걱정되고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스스로 포기해서 지원을 만약에 실제로는 안 했다고 한다면 모의 지원 결과로는 어렵다고 나왔지만 실제 지원자는 적어서 오히려 과감하게 지원한 사람은 합격하고 모의 지원 결과를 너무 신뢰해서 지원 못한 사람은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의 지원 결과만을 너무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해서 그 결과가 곧 실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지원이라는 거를 물론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 결과가 실제 결과다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효과적인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의 정시 모집은 3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3번의 기회를 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소신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합격할 확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꼭 합격하고 싶어서 이제 좀 확률이 낮아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라서 지원하는 게 소신 지원이겠죠. 안정 지원은 정시 모집 3번의 대학을 다 불합격하게 아슬아슬하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나 2개 정도의 대학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여기는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안정지원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다군의 3번의 기회를 너무 다 소신지원으로만 하고 너무 다 안정지원으로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3개의 대학 중에 하나는 안정지원, 2개는 소신지원, 아니면 2개는 안정지원, 하나는 소신지원하는 방법으로 좀 적절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리고 모의 지원 예측 결과만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작년도 요 점수보다 더 높으니까 무조건 되니까 여기는 합격할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의 지원 예측 결과 한번 봤는데 여기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1등이야. 모의 지원 결과 1등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 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뭐 등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나 모의 지원 예측 결과는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꼭 90% 합격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가고 싶고 30%, 10% 합격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이 대학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합격 확률이 10%, 20%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90% 합격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은 내가 합격해도 등록을 실제로 안 할 것 같고 이제 다시 반수를 할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꼭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닐 것 같지 않은 대학이라면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합격 확률이 낮아도 떨어져도 좋으니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합격 확률만을 고려해서 좀 그 내 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가고 싶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 소신 지원해서 다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지원을 해도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안전과 소신을 적절하게 안배해가지고 이제 위험 부담을 내 희망 정도에 따라서 좀 감수해 가면서 지원하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이제 진학 상담을 하시는 분들과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평판도가 높은 대학 아니면 뭐 입시 명문 대학 이런 평판도가 높거나 소위 말하는 입시 명문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내 진로를 좀 고려한 학과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냐. 보통 이제 진로를 고려해서 학과 선택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문과층공이나 교차 지원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의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금 더 넓고 뭐 대학에 가서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는 그 전공 분야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너무 그렇게 나는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뭐 경영학과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경찰행정학과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특정한 학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대학 가서 충분히 뭐 전공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다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거나 뭐 여러 가지의 그 전공 선택의 기회는 더 넓고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더 여러 전공을 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의 가능성도 더 많은 그래서 전공이 다양한 대학에 좀 규모가 큰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게 이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이과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과를 꼭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낮춰서라도 꼭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이제 학과를 미리부터 정해서 거기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까지 확신이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까지 그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는 싫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이제 학과 선택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 개인의 의견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3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듣고 싶은 설명 부분이 있는 분께서는 아래 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감사합니다.